이재명 의중?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실까요? 네, 한겨레 기사입니다. 김남국 피해자 행세, 맹탕 결의문 민주당 부글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쇄신의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겨레 약간 감정이 좀 실려 있습니다. 지금 맹탕 결의문, 지금 지적, 비판의 지금 시각이 담겨 있는데요. 결의문이 맹탕이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부글부글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글부글하는 목소리 잠깐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매우 무책임한 탈당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화가 나는 조치를 본인이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화나 있습니다, 저는. 엄청 화나 있는 상태세요. 본인이 당을 사랑한다고 하시고 곧 돌아오겠다고 하시는데 당이 무슨 저 회전문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도 아니니까요. 민주당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낙인 찍히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그런 정당이면 총선에서 표 달라고 할 수 없고 그런 정당이면 다시는 집권할 수 없는 정당 되는 거예요. 국민과 당은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성에 차지 않고 부족할 것입니다. 한 번의 쇄신 의총으로 해결될 문제라면 지금처럼 국민의 눈초리가 따갑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코인 논란 등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내로남불과 다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네, 굉장히 지금 발언이 굉장히 지금 셉니다. 지금 지적이 당내에서도 부글부글 나오고 있는데 윤주현 의원님, 예. 맹탕 결의문이라는 지적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윤리 제소가 이제 빠졌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책임을 묻는 이제 내용이 없는데 이게 이제 왜 이러느냐 하면 처음 이제 코인 의혹이 터졌을 때 네. 여론은 부글부글 끓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적극적인 행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러다가 당의 지지율이 이제 특히 2030 세대에서 폭락 조짐이 나타나자 이제 윤리 감찰을 지시했단 네. 말이에요. 네. 여론에 밀려서 한 거죠. 자정 또는 당을 바로잡기 위한 그런 의지가 안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다음 또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합니다. 네. 탈당을 하고 나면 당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겉보기만 흉내만 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맹탕이다 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네. 저희 아까 그 쇄신의총 결과를 좀 같이 보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쇄신의총을 열고 한 6시간 정도 비공개로 사항당이 좀 길게 많은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결과 개별 의원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거, 윤리규범을 좀 엄격히 적용하겠다, 윤리기구를 강화하겠다, 윤리심판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재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당의 근본적인 혁신을 약속하겠다. 그런데 지금 윤 의원님 말씀처럼 일단 윤리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하겠다라는 이런 언급이 빠져있다 때문에 맹탕 얘기가 여기서 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김남국 윤리위 제소 빠진 야당 결의안, 이재명 의중 반영 의혹 제기. 네. 이게 쇄신의총주에 나온 이 결의안에 윤리위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내용이 빠진 이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같이 볼까요? 비명계에서는 당연히 윤리위 제소 첫 항목에 올라갈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최고위에서도 일부 의원, 아까 뭐 보셨습니다만 송갑석 최고위원 같아요. 성에 안 찬다라고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 지도부 이견에 빠졌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다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결의안에 윤리위 제소가 좀 빠졌다라는 건데 윤리위 제소가 빠진 것, 여기 좀 볼까요?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서 한 지역 의원이 왜 윤리위 제소가 결의안에서 빠졌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강원 원내대표가 추가로 논의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승래 의원님, 조 의원님도 이 텔레그램 방에 다 들어가 계신 거죠.
저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아, 당시 좀 앞뒤 정황을 좀 같이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김남국 의원 코인과 관련해서 네.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탈당을 네. 했는데 탈당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음. 당이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냐 없냐. 음. 지도부는 당원 당규 해석상 네. 추가적인 당 차원의 조사는 불가하다. 불가하다. 추가적인 징계도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네. 다른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 당원 당규에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되면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네. 조사를 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징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당원 당규 해석 가지고 논란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의견을 냈냐면 네.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네. 당 차원에서는 당원 당규에 탈당한 자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정치적으로 당은 이걸 조사를 해야 된다.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고 네. 김남국 의원이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정치적인 결이라도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이 앞으로 복당은 없다. 영구 제명과 같은 거죠. 네. 아니면 지금 같은 상황 1년 뒤에 복당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복당은 없다.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 네. 두 번째로 네. 지금 국민의힘과 다른 정당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에 지금 제소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제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차에 들어가자. 윤리특위에 김남국 의원 안을 상정해서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가자. 네. 그럼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윤리특위에 윤리신사 자문위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가서 또 소명을 해야 되겠죠. 네. 본인이 국회 차원의 징계를 받지 않으면 소명을 할 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당 차원에서는 그렇게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하고 국회 차원에서는 그 윤리특위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 네. 이 두 가지 안을 제가 제시를 했었고 네. 그 안에 대해서 대체적인 의원들이 다 공감을 했습니다. 아. 공감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결의문을 만들 때 네. 그 조항이 두 번째로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의원들이 얘기해서 그게 아니고 요 내용을 맨 앞으로 올려야 된다. 그래서 올리는 것을 합의를 했고 거기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자라고 네.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는데 네. 최종적으로 발표문에 좀 빠지게 된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의중을 반영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김관옥 소장님. 네. 사실 아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단톡방에서 심지어 그게 두 번째였는데 첫 번째로 올리자라고 해서 얘기가 됐는데 지도부에 약간 그 수정을 거치면서 아예 빠져버렸어요.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조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네.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당에서 탈당해버리면 당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다면 네. 당의 구속력이 뭡니까? 당이 뭐하러 존재하고 그러면 사실상 서로가 좋은 거예요. 당은 여기에서 책임에서 빠져나가고 네. 이 해당 의원은 사실상 거기에 조사를 안 받아도 되는 이런 네. 장면. 그렇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 분을 뽑아주고 이 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만 사실은 굉장히 허망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형태로든 이 조사는 당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이분이 김남국 의원이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안 하는 한은 또 국회 차원에도 또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이 자정 능력을 보여준다는 차원이라면 오히려 맨 앞에 내세우는 것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뭐 당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결과를 그러니까 뭐 조사가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제소를 해도 늦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당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부분을 네. 감안해서 그것이 나온 다음에 제소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법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정치적인 어떤 시각 속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법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어떤 절차들을 이끌어가면 추후적으로 네. 그렇다 그러면 국민들의 어떤 그 과정을 이해할 텐데 네. 지금은 그 맨 제일 중요한 것을 빠져놓으면 이게 감싸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먼저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엄중하게 이 장면에서는 좀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지금 두 가지 사안이 있잖아요. 돈봉투 네. 사안이 있고 지금 코인 사건이 있는데 지금 돈봉투 사건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 이게 뭐냐면 코인 사건을 훨씬 더 크게
중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 네. 관심 속에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에서 과거부터 비일비재했던 그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소액이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감안의 여지가 있는데 네. 이거는 국민의 대표라 그래가지고 심의를 굉장히 엄중하게 해야 되는 장면에서 거래까지 한다. 코인 거래까지 한다.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안의 중대성을 민주당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지금 큰 사안인데 민주당 지금 중대함을 인식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셨습니다. 김동원 의원님. 네, 지금 이재명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wen격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예, 여기서 최근에 굉장히 제 의견은 중요한 아니고요. 제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네. 예,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예, 중앙대 위정현 교수라고 게임 학회 회장으로 맡고 있는 이재명 분이 캠프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선 과정에서는 이재명 캠프의 관련 특위 위원장으로 있었죠. 네. 그러다가 지금 이분이 증언을 한 게 저는 이 지금 말씀하신 키 포인트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 당시 대선 과정에서 네. 본인을 비롯한 그 전문가들은 말렸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법제화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였죠. 지금 4차 산업의 이 흐름이 대세다. 다소 문제가 있어도 이거는 해야 됩니다라고 밀어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위믹스 코인이라고 불리는 P2E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한 법제화가 후보가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야 이건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1년 뒤에 이런 사태가 날지를 본인은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이 코인이나 NFT를 이용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네. 이재명 후보가 말로 통해서 이것을 이 결제를 하는 예, 그런 양동 작전이 그 당시에 펼쳐진 거 아니냐라고 의혹이. 지금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김남국 의원을 이재명 대표가 바로 좀 확 이렇게 쳐낼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 요 얘기를 저희가 잠깐 요것만 좀 짚어보고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마침 지금 저기 김남국 의원 윤리위 제소 여부를 놓고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 여야 간사가 만납니다. 바로 오늘 관건은 다들 지금 이 주목하고 있는 그 부분이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 절차가 그럼 개시가 될 것이냐라는 건데 일단 국민의힘은 벌써 징계안을 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 의원님. 예. 민주당에서 동의만 하면 사실 바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야 간사 만나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에서 논의하자라고 바로 오케이 할까요? 민주당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쇄신 의총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주장을 했습니다. 네. 우리 당에서 윤리특위에 뭐 별도로 제소하는 게 뭐 의미가 있겠냐. 물론 이제 우리가 당에서 조사를 해서 추가적인 것들을 확인하면 그걸 가서 추가로 제소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먼저 가고 윤리특위 논의가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이제 다른 정당에서 윤리특위에 제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특위를 열어서 논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게 그 대체적인 의원들의 의견이었고요. 네. 특별히 제가 의총 그 자리에서 그래서 변재일 위원장이 우리 당 소속 변재일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계시니까 네.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된다. 우리 당만 동의하면 될 거다. 그럼 그렇게 착수하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네. 그렇게 원칙을 세웠을 때 앞으로 의원의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여야가 자꾸 책임을 회피하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나쁘끄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국회 윤리특위가 엄정하게 국회의원들의 윤리 위반에 대해서 다루는구나. 그런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또 네. 계기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전망보다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해야 된다라는 본인의 생각도 있고 대다수의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동의를 해서 윤리위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윤리위의 이 회동,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회동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좀 살짝 돌아와서 아까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의중으로 윤리위 제소가 빠진 거냐라고 했는데 약간 의혹이었었죠. 이번엔 단정적인 제목입니다. 김남국 제소결의 이재명이 반대했다. 이재명 대표가 그냥 반대했다라고 단정적으로 경향은 썼습니다. 네. 민주당 의총 요구 결의문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빠졌다. 복당이 불가하고 자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빠졌다. 문구 수정에 관여한 이 대표 책임론도 일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기사가 어제 오후에 온라인상에 먼저 좀 노출이 됐습니다. 이재명이 반대했다라는 제목으로.
근데 그러니까 권칠승 대변인이 또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권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네, 권칠승 대변인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의원총회 결의안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관련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반대해서 빠졌다라는 보도, 아까 그 경향 보도죠.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는 당내 조사가 선행이 먼저 돼야 하고 의총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쇄신 결의문에는 또 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의총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라는 얘기는 이 제소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당내 조사가 선행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다 완전 만장일치가 아니어서 뺐다. 당내 조사가 선행돼야 된다라고 권칠승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도 맞지 않아요. 오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윤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향신문은 오늘 조간에도 단정적으로 이재명이 반대했다라고 적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예, 여기 이제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전해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전해진 것을 사실은 확인해서 그 보도하는 것이 기자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이 전해졌다라는 것은 확인이 안 됐다라는 뜻도 되지만 네.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방식도 있거든요. 아마 이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네. 경향신문이 다시 이렇게 한 것은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이 대변인이 한 이야기를 못 믿겠다라는 뜻이 제 안에 담겨 있죠. 그리고 그 안에 그 경향신문은 그 대변인의 공식 발표를 네. 믿지 않을 정도로 취재원이 확실하다라는 그 내용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반대했을 가능성이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나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또 화살이 다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이 약간 좀 기름을 붓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보도도 있었는데 세계일보 좀 보겠습니다. 김기현, 이재명도 코인했나? 포문, 이재명, 전수조사 즉각하자라고 받아쳤습니다. 요 얘기 직접 보고 오시죠. 민주당은 이미 부정부패 정당이 되어버린 탓인지 이를 지켜보기만 할 뿐 어떤 제대로 된 대응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과 재판법정을 오가는 신세인지라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것은 아닌 것인가요? 혹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김남국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자를 하면서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조차도 궁금합니다. 그런 의심이 들면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내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 본인들이 동의만 하면 언제든지 실질적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당에서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전수조사에 즉각 응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코인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그럼 전수조사 하자니까요? 라고 지금 대표 대 대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볼까요? 악재 터져도 거듭 늑장 대응, 이재명 위기관리 빨간불이라는 한겨레의 기사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로서의 책임론, 또 이 리더십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금 지적이 있는 건데요. 여기 볼까요? 이 대표 돈봉투 의혹 5일 만에 사과했습니다. 김남국 코인 논란엔 9일 만에 사과했습니다. 뒤늦게 쇄신 외쳤지만 반향이 없다. 최고위원들 쓴소리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비명계 도덕 불감증이 뼛속까지 대표 맹종파에 대한 조치가 먼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까지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경향.
누가 누굴 쇄신하나 비판까지 벼락 몰린 이재명 리더십입니다. 네, 지금 이 민주당 지도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책임론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관련해서 이상민 의원 SNS에 이런 글을 또 올렸습니다. 쇄신을 한다는데 과연 누가 주체이고 누가 대상인가? 쇄신의 대상자가 주체로 나서면 먹힐 수 있을까? 허무맹랑한 일이다. 굉장히 수위가 높습니다. 네, 김관옥 소장님. 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런 비판, 결국은 코인 논란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가 이재명 대표의 거취랑도 또 연동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번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김남국 의원이 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당에서도 이 기회를 갖고서 이제 비아냥거리는데 사실은 비아냥 정치를 좀 중단해야 돼요. 지금 국민들 여러 가지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당 대표들끼리 서로 코인을 가졌네 안 가졌네를 들으면 네. 국민들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한 어떤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한겨레와 경향이 오히려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민주당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네. 제기하고 있거든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대처해서는 총선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많은 지지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만큼 빨리 움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조치들을 이어가야만 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인정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싸고 이렇게 해서 승리하겠느냐는 그런 취지가 이 대목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권력을 가진 우리들의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이 대표들은 사실은 이 재산 증식에 대해서 굉장히 겸허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인이라는 거는 신고 대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사건은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도 이거 전수조사하자는 얘기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대표들이 우리가 진짜 투표해서 뽑은 사람의 어떤 네. 자격을 갖고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그 와중에 지금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처럼 그런 어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했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네. 이 시점에서 요거 하나만 좀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있었던 최고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도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전날 의총에서 비판한 홍기원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팩트와 다른 내용을 의총장에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억울해했다고 한다. 네. 지도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비판에 억울해했다는 건 조 의원님. 지도부가 했는데 왜 안 했다고 그래? 라는 거잖아요. 지금 약간 김관옥 소장님이 얘기한 거랑 이 분위기랑은 좀 결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저게 그 의원들이나 그 당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당이 하고 있는 이 행태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왜 왜 신뢰받지 못하는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문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일수록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네. 그 조사도 해야 되고 사안에 대한 사과나 처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속도가 더딘 것인가? 그때 홍기현 의원이 발언을 소개하자면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네. 코로나가 신천지발 코로나가 대구에서 확산됐을 때 신천지가 있는 경기도 그 본부를 가서 경기도지사가 그 장부 내놔라고 막 했던 그 장면이 기억날 겁니다. 네네. 그게 이재명 지사의 정말로 그 전광석화 같은 빠른 리더십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이재명 리더십이 한 축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당대표로서 당의 위기 상황에 어떤 거는 속도감 있게 대응을 하고 어떤 거는 천천히 숙고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판단이 지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내에서는 계속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지도부가 뭐 송갑석 의원을 제외하고 거의 다 비슷한 분위기의 지도부로 구성돼 있다 보니 네. 뭔가 서로 간에 최악의 상황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게 있을 때 경우의 수를 두면서 서로 숙고하는 과정들이 너무 취약해진 거예요. 레드팀이 거의 없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판단 자체가
그러니까 대표가 판단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건 좀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요? 서로 검증하고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이 생략이 돼버리면 그 지도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네. 현재 최고위원회의 그 지도부에 대한 문제제기 동시에 의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이재명 대표도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용하길. 네, 조용하길 무슨 얘기일까요? 기사 보겠습니다. 여당 공직자 재산 등록에 코인 소급 신고를 넣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공직자 재산 등록 뭐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 다 포함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단순히 공직자 재산 등록뿐만이 아니고요. 태영호 의원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내려왔습니다. 후임을 뽑으면서 코인이 있는지 질문을 물어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용한 선거를 바라는 여당이다. 조용하길, 네, 국민의힘의 마음속 외침이라는 거. 조용하게 좀 이 코인 논란 속에서 좀 조용조용하게 이슈를 좀 지켜가면 좋겠는데 조용하길 바라는 게 근데 국민의힘뿐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도 좀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윤 대통령 장관시켰으면 2년은 지켜봐야지 개각서를 일축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개각설에 대해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년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성과나 필요성에 따라 개각을 소폭할 수는 있지만 분위기 쇄신용으로 하진 않겠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조용조용하게 개각을 하려면은 청문회를 해야 되고요. 청문회를 하면 시끄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단 국면 전환용 개각은 안 하겠다. 소폭 바꿀 수는 있어도 쇄신용, 이 분위기 쇄신용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